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던 아들 가족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관 옆에서 발견한 작은 봉투 하나, 유산 수령용 인감증명서, 70살 할머니 이름으로 발급받은 서류였지만 본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라운 이야기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경기 광주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송인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70살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어젯밤 손주가 가지고 놀던 레고 블록이 소파 아래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작은 자동차 장난감도 TV 앞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인자는 웃음을 지으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평 남짓한 집이지만 세 식구가 지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인자는 오늘 아침 메뉴를 생각했어요. 손주 강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아들 강지훈과 며느리 한윤서를 위한 든든한 반찬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마트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인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도 윤서도 힘겹게 산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돕고 가야지. 예전에 유치원 교사로 일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하루 일과를 계획했어요. 아침 7시까지 식사 준비, 7시 반에 미니 깨우기, 8시에 아침 식사, 9시에 유치원 등원. 그런데 이 고단한 일상에도 작은 뿌듯함이 있었어요. 퇴근한 지훈과 윤서가 미안하다며 케이크 하나, 꽃다발 하나를 사올 때마다 그래도 내 가족이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거든요. 아침 6시가 되자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실로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윤서도 일어났어요. 맞벌이 부부의 바쁜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오늘도 미니 부탁드려요. 지훈이 부엌으로 와서 인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윤서도 뒤따라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항상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 의지만 해서. 인자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뭘 그런 말을 해.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외로웠어요. 가끔은 자신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결정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미니 유치원 시간 변경이나 주말 나들이 계획 같은 것들도 대부분 윤서가 정하고 인자는 따라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돌보는 일은 인자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던 시간들이 얼마나 적막했는지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나았습니다. 미니가 일어나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인자는 아이 방으로 향했어요. 5살 손주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나, 일어날 시간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뒀어. 미니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있어요. 그래, 무슨 그림 그릴 거야?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도 그릴 거예요. 인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작은 식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지훈과 윤서는 시계를 자주 확인하며 바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출근해야 해서요. 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니와 함께 천천히 아침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윤서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훈과 윤서가 출근한 후 인자는 미니와 함께 유치원 준비를 했어요.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물통과 수건을 챙기는 일상적인 아침이었습니다. 유치원까지 가는 길에 미니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만든 김밥 자랑할 거예요. 그래, 우리 미니가 좋아해 주니까 할머니가 더 맛있게 만들지. 유치원에 미니를 데려다 준 후 인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서가 저녁 식사 후 갑자기 말을 꺼낸 거예요. 어머니, 다음 주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회사 쪽으로 이사 가야 해서요. 인자는 잠시 멍해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거든요. 이사요?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윤서는 지훈을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발령이 나서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미니는 어떻게 하고요?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데려가야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야 하니까요. 인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가족이 된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사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짐 정리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쁠 것 같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서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어요. 평소처럼 설거지를 도와주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어수선했어요. 윤서는 짐을 싸느라 바쁘다며 미니 돌보는 일도 대부분 인자에게 맡겼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니만 모르는 눈치였어요. 할머니와 헤어진다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들은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인자는 평소처럼 미니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토요일에는 특별 활동이 있어서 오후까지 맡기기로 했거든요. 미니야, 할머니가 점심 먹고 데리러 올게. 네,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인자는 평소처럼 점심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지훈이나 윤서 중 한 명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본 인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 있던 소파와 TV가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미니 장난감도 옷장도 자잘한 살림살이도 전부 없어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자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확인해 봤어요. 지훈과 윤서가 쓰던 방도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를 살펴봤지만 아무 쪽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작별 인사도 설명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인자는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희는 어떻게 하고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윤서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정말로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민희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인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도착하니 민희가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전화하셔서 민희를 일찍 데려가신다고 하셨어요. 1시간 전에 가셨는데요. 인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유치원 벤치에 앉았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인자는 멍한 상태로 집에 들어섰어요. 텅 빈 거실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희가 뛰어놀던 그 자리가 이제는 허전하기만 했어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자는 소파가 있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지만 다른 곳으로 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민희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어제 잠자리에서 민희가 건넨 그 말이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인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집안을 둘러보며 혹시 놓친 게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부엌 찬장도 텅 비어 있었고 화장실 선반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모든 걸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옆 신발장 아래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떨어져 있는 걸 보니 가져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놓친 것 같았습니다. 인자는 봉투를 주워들었어요. 겉봉에는 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호기심보다는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보고 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산 수령용 인감증명서라고 적힌 문서였거든요. 그것도 인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이런 걸 발급받았나?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발급 날짜가 지난달이었어요. 그리고 용도란에는 부동산 상속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아들이 무심히 흘리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어머니, 나중에 아버지, 유산 서류 정리 좀 부탁드려요. 그거 어머니 인감 필요해요. 제가 대신 떼어다 드릴까요? 복잡한 절차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인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토록 바쁘게 살며 자신에게 살갑게 하던 이유가 혹시 유산 때문이었을까?
남편이 남긴 작은 땅 한 필지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지만 지훈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었거든요. 인자는 서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던 통장들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통장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다른 서랍도 뒤져봤지만 중요한 서류들이 몇 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자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지훈과 윤서가 자신을 이용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떠난 거구나. 필요한 건 다 챙겼으니까.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3년 동안 정성껏 돌봐준 시간들이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인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미니 저녁 반찬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인데 이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미니를 위해 사놨던 우유와 요거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인자는 우유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정말 혼자인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혹시 지훈에게서 온 연락인가 싶어 급하게 확인해 봤지만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송인자 어르신 맞으시죠?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명의로 처리된 서류가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유산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인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지훈이 나를 이용한 걸까? 아니면 내가 오해하는 걸까?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인자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는데 윤서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잠깐, 윤서야. 민희는 잘 지내고 있니?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빠요. 그럼 먼저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인자는 허망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다니. 하루아침에 손주도 가족도 이유도 사라져버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자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송인자 어르신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 남성 세무사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인자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서류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세무사는 파일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께서 지난달에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신 기록이 있네요. 인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 인감이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어요. 세무사가 서류를 보여주자 인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서명도 비슷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죠? 세무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어르신 아드님 부인께서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어머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서가? 네, 한윤서 씨께서 직접 오셔서 처리해 달라고 하셨죠. 인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모든 것이 자신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 유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상속 포기를 하셨으니까 자동으로 아드님께 넘어갔죠. 토지와 예금 모두요. 인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재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에게 넘어간 거였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도 있나요? 세무사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도 있네요. 이것도 같은 날 처리됐습니다. 인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기억이 날 텐데요. 세무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본인이 직접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이미 처리가 끝난 상황이라 되돌리기 어려워요. 가족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죠. 인자는 세무사 사무실을 나와서 한참 동안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지훈이 이런 일을 벌인 걸까? 내 아들이 이럴 리 없어. 분명 윤서가 주도한 거야. 하지만 지훈도 공범이나 다름없었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간 것도 잘못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인자는 한참 동안 전등도 켜지 않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버림받은 건가? 눈물이 흐르고 허기가 밀려왔어요. 그러나 부엌에는 이제 손주를 위한 간식도 저녁 반찬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우유도 벌써 상해버렸어요. 혼자 살기에는 모든 게 너무 많았고 너무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인자는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먹는 식사였습니다.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인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너무 많이 베풀었나?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깊은 배신감과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인자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사 사무실에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송인자 어르신 추가로 확인할 서류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한윤서 씨께서 며칠 전에 또 오셔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셨거든요. 인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무슨 일이죠? 어르신께서 향후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남기실 재산도 미리 아드님께 넘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자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뿐만 아니라 죽은 후의 재산까지 미리 포기한다는 서류였던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서류에 서명했다는 거죠? 며느리분께서 어머님이 모든 걸 이해하고 동의하셨다며 확인까지 해두셨어요. 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것이 자신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윤서는 마치 자신이 동의한 것처럼 꾸며놓은 거였습니다. 혹시 그 서류를 제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시간 되실 때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인자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면 며느리 혼자 벌인 일일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자는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제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본 인자는 경악했어요.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까지 되어 있었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이건 제 필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세무사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평소 서명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이 서류가 위조된 걸까요? 그건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인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법적 다툼을 벌일 기력도 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며느리분께서 또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어머님께서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요. 인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요양원이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상담 예약까지 잡아두셨다고 하시던데요. 인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남의 손에 맡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나온 인자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꼭 통화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지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훈아, 엄마야.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너희가 떠난 뒤로 집에 혼자 있었다. 세무사 사무실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 명의로 처리한 서류들 다 확인했다.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지훈이 당황하고 있다는 걸 인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몰래 가져가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어디 있니? 저희는 지금 정말 바빠서요. 인자는 허탈했어요. 마지막까지 진실을 숨기려는 아들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인자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과의 통화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텅 빈 집에서 할 일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미니 때문에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택배벨이 울렸어요. 인자는 별 기대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송인자님 택배입니다. 발송인을 확인해 보니 미니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미니가 보낸 건가?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졸업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니가 할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새 주소를 몰라서 예전 주소로 보냅니다. 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어요. 미니의 해맑은 웃음이 가득 담긴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동회 사진, 생일 파티 사진, 소풍 가서 찍은 사진들.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앨범 뒷장에서 미니가 직접 그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내용이 선명했어요. 할머니와 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고 옆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지훈과 윤서의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손주는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넌 몰랐겠지. 할머니가 내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인자는 그림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섭섭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미니 그림을 보고 있으니 뭔가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인자는 앨범을 다시 천천히 넘겨봤어요. 미니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던 일,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일, 밤에 책을 읽어주던 일. 모든 게 힘들었지만 동시에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순간 인자는 깨달았습니다. 지훈과 윤서가 자신을 이용했을지도 모르지만 미니와의 관계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아이는 순수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할머니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인자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모든 걸 잃은 채 남은 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지훈과도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 그날 밤 인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미니가 좋아했던 계란말이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예전보다 덜 외로웠어요. 미니의 그림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글씨를 보며 인자는 다짐했어요. 꼭 다시 만날 거야.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을게. 밤늦게까지 인자는 앨범을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지훈의 직장을 알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니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할머니가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연 지훈과 윤서가 자신을 받아줄까요? 이미 모든 재산을 가져간 상황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자는 미니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어요. 매일 그 그림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인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미니가 나타나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니 그림을 본 이후 인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동안 지훈의 직장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회사 이름을 기억해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전화번호도 찾아냈어요.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미니 그림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았습니다.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글씨가 인자에게는 큰 동기가 되었어요. 마침내 인자는 지훈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지훈 과장님 계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지훈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강지훈입니다. 지훈아, 엄마야. 어머니? 어떻게 회사 번호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랬다. 퇴근 후에 만날 수 있니? 지금 정말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우는 또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원하는 대로 유산 서류에 도장 찍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빈집에 나 혼자 남기는 게 내 정이냐?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할머니를 찾지 않더냐? 인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민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럼 왜 유치원에서 할머니랑 살고 싶다는 그림을 그렸을까? 지우는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걸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을요? 졸업앨범에 들어있더라. 미니가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 한참 동안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죄책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3년 동안 너희를 돌봐준 사람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게 바빠서라고? 인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지.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니?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과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윤서가 전화를 바꿨어요. 어머니, 윤서야. 사실 저 이사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윤서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왜 용기가 안 났니? 어머니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인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국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유산 서류는 뭐니? 거짓말한 것도 말이야. 윤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인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마음도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로? 네, 할머니가 해주신 계란말이가 그립다고 매일 말해요. 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럼 미니라도 만날 수 있을까?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직접 찾아뵐게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언제? 이번 주말에요. 민희도 데리고 갈게요. 인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마침내 민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알겠다.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밤 인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최소한 대화의 기회는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이 되기까지 인자는 잠을 설쳤어요. 민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지운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어요. 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민희가 가장 먼저 인자에게 달려왔어요. 작은 팔로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안 보러 와요? 인자도 눈물을 흘리며 민희를 끌어안았어요. 한 달 만에 만난 손주가 더욱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민희 많이 컸네. 지훈과 윤서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윤서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3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자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화가 나면서도 가족이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민희가 추울 것 같다. 거실에 앉은 후 지훈이 편지를 인자에게 건넸어요.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예요. 저희 마음을 적었어요. 인자는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어요. 지훈과 윤서의 진심 어린 사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 관련 서류를 되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되돌릴 수 있니? 네, 세무사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았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민희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새 집은 할머니 집보다 작아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계란말이는 맛없어요. 윤서가 민망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엄마는 할머니만큼 요리를 잘 못하거든. 할머니, 저 다시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민희의 순수한 질문에 모든 어른들이 당황했어요. 미나, 그건 지훈이 말하려는 순간 인자가 손을 들었어요. 미나, 할머니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게 맞아. 민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로 저희와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모시겠어요. 인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다시 함께 산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었거든요. 고맙지만 나는 여기서 혼자 살겠다. 대신 민희는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줘. 네, 물론이죠. 매주 주말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날 저녁 지훈 가족은 인자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인자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이 맛이에요. 엄마도 할머니한테 배우세요. 미니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훈 가족이 떠난 후 인자는 식탁 위에 미니 졸업 앨범을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미니 그림 옆에 볼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지막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미니의 할머니로서 역할은 계속될 거였어요. 그날 밤 인자는 오랫동안 허전했던 거실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모든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인자는 조용히 전등을 끄며 내일을 기대해 봤습니다. 미니가 다시 찾아올 그날을 말이에요. 거실 벽에 걸린 미니 그림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매일 함께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인자의 마지막 사명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송인자와 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국 답을 찾아준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아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